합니까 안 합니까?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내일요. 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할 것 같으면은 자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드렸죠. 총성이 난다고요? 총성이 나면은 경찰 특공대 장갑차가 그대로 앞에 바리케이트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경찰 특공대 장갑차 밀어버리면 바리케이트 밀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경호실은 있지 않습니까? 공포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호원이 실탄 앞에 깡패 잡는 것도 아니고 공포탄을 씁니까? 공포탄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만일 내일 이걸 안 한다. 체포행 집행을 안 한다. 그러면 국회도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법사위 소집해가지고 오동원 시장한테 안 하게 된 이유를 물어가지고요. 이걸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이첩해야 됩니다. 네.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도 바로 소집돼야 됩니다. 소집되어가지고 경호처장을 불러가지고 오늘 경호처장이 위법행위를 시인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편법 논란이 있는 영장 집행에 응하는 걸 직무유기라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서 경호처장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라는 권한을 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 경찰대학 출신이죠. 경찰대학에서 헌법, 형법, 형소법을 배웁니다. 경찰대학이 만약 이 사람한테요, 이 수석 입학한 사람한테 그렇게 가르쳤다면요, 경찰대 폐지 문제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요, 본인이 이 판단할 권리가 없는 영장의 정당성을 판단한 직권남용이고요. 이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경호원들을 동원했다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본인이 시인한 겁니다. 시인했기 때문에 범죄를 시인한 경호처장을 운영위를 불러내가지고 바로 거기서 신문을 해야 됩니다. 행정관님하고 요 사이에 긴박하게 이제 아는 분들 체크를 해봤잖아요. 3일날 집행할 때 그 전 때 굉장히 긴박하면서 그 움직임이 다 포착이 됐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내일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그렇죠. 지금 움직임이 감지돼야 하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 시작 한 20분 전쯤에 마지막으로 다시 물어봤을 때 네. 저한테 온 답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해서 네. 오늘 예를 들어 국수본 같은 경우도 안보수사단 직원 절반만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아예 없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그냥 보면. 그리고 1월 3일 날 집행할 때 체증한 영상 분석에 현재 주력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하려면 사실은 지금 버스로 막아놓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통로를 정확히 또 확보해야 되는 숙제가 있잖아요. 이게 저녁 때 하는 것은 누구나 부담입니다. 어디에서 우발적인 상황이 됐을 때 이 상황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밤에 하는 건 다 부담이다. 그러면 내일도 이제 아침 일찍부터 한다고 그래도 통로 확보하고 진입 노모하고 하다 보면 한나절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내일 하는 게 의지가 있었다면 오늘 역시나 굉장한 뭔가 사전 정지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 15분 20분 전에 확인한 것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라는 답이에요. 결국 내일 실질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제가 보기엔 라고 이제 냉정하게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체크해봤던 분들이 예. 퍼펙트하게 시간까지를 예. 정확히 맞춰서 알려준 예, 분들인데 지금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 저는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놓고 좀 예.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국회에서 빨리 현안 질의를 통해서 운영위 불러야 하고 법사위에서 공수처장 불러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 그렇죠.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예. 내일은 일단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순이 남아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건을 다시 재입집받은 기관에서 다시 또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됩니다.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바로 체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 내부에서는 여론이 불불 껐습니다. 하루 남았으면은 오늘 안 할 거면 오늘이라도 체포영장 가지고 그 체포영장 그냥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경찰에다 사건 이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잡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자, 그래서 특공대를 총동원해서 체포하라고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 쪽에서 오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 예. 성명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왜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경찰 직장 협의회 회원수가 2만 명이 넘는다 그러고 네, 네. 전체 13만 경찰 중에 네. 나름대로 이제 직협이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의견을 냈던 것, 왜 그러면 경찰은 이렇게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성명까지 냅니까? 1월 3일 날 경찰은 겉으로는 표내지 않지만 자존심에 굉장한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어쨌든 들어갔는데 마치 패배해서 퇴각한 것처럼 언론들에 많이 나왔잖아요. 실제 네. 물러나는 경찰 언론의 제목들만 봐도 마치 어떤 승부에서 져서 마치 철수 이런 표현들보다는 마치 퇴각 이런 이제 느낌으로 많이 보도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 그 안에서는 어땠습니까? 현행범으로 경호처장을 체포하자라는 의견을 강하게 냈고 실제 그럴 움직임이 수갑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고 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공수처에서 그걸 반대하고 굉장한 자존심의 상처도 입었다. 그리고 능력으로 보면 자 지금 이때 안에서 경비하던 5호 경비단이나 예를 들어 1경비단이나 또 33헌비단 이런 등등이 이제 상당히 무력화됐습니다. 그리고 101, 202도 이제 그들 마음대로 어떤 그들 지시에 쉽게 따르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남은 것은 경호처 인력만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얼마든지 압도적인 화력으로 진압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경찰도. 그런데 하지 않는다. 너무나 자존심도 상처고 현실적으로 그걸 회복할 길도 쉽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이분들도. 신 교수님, 저기서 말했지 않습니까? 경호원이 총을 쏘지 않습니까? 그런 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죄입니다. 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가 장난컨대요. 저기서 총 쏠 경호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스크럼을 짜고 있었지 않습니까? 형사들 이야기했습니다. 저거 우리 저 스크럼 짜는 거 바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 무력화시키는데 경호처장이 저걸 했으니까 저건 우리가 보기에도 불법이다. 저 현행범 체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물러나고 나오니까 저쪽에서 150명을 갖다가 고발했다 그러죠. 뭐 공수처하고 150명을 형사들이 조폭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조폭, 약쟁이, 그다음에 뭐 민심매범 잡으러 가면요. 완료가 안 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애들 꼭 고소합니다. 뭐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자기를 때렸네 아니면은 경찰 3단봉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형사는 당구 큐대를 갖고 들어왔니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 경호처에서 하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양아치 뽕쟁이 인신매매범 조폭들하는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재 2025년 1월 4일에 법 집행 실태입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누가 법을 지키고 다음에 수사기관 나오러 가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자 이제 수사기관 이체 문제하고 특공대 투입 문제하고 그리고 추미애 의원 오늘 서영교 의원 그리고 박선호 의원이 국회에 나와서 총기를 직접 사용하라는 정언까지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조금 이따가 나누기로 하고요. 예. 지금 이 대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최상목입니다. 네네. 최상목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여러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최상목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최상목은 딴 나라에 가 있죠. 딴 사람 다리 긁고 있죠. 직무유기죠. 본인이 경호처장을 직접 지시할 권한이 있잖아요. 권한 대행으로서 사실상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국군 통수권까지 이관 받고 실제 가서 망원경으로 보는 척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시를 하지 않는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다치지 마라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법과 절차에 의해서 잘 하라고. 법과 절차에 의한 게 뭡니까? 정당하게 집행하는 게 집행하는 것이 법원의 영장 발부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금 그게 법과 절차에 따르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경호처장이 안 따랐습니다. 예. 지금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권한은 경호처장을 징계하지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럼 직무유기에다가 그들이 하고 있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방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이번에 두 가지입니다. 아예 하지 않아도 뭔가를 법적 조치, 정치적 조치를 해야 되고 또한 하다가 어떤 인사사고 불의의 어떤 충돌이 생겨도 또 그 최상목 권한대행 책임입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상목이 지금 저 스탠스로 자 법과 원칙에 따라 하라 또는 법대로 하라라고 하면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그렇죠.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받은 공조수사처는 공조수사본부는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기에서 저는 최상목의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기가 법적 처벌 안 받을 최소한의 절차, 최소한의 조치는 해놓고 지금 방아적으로 빠져 있는 거거든요. 법적 절차에 따라 하라 그러고 그럼 나중에 공수처도 참 비겁한 게요. 경찰력 그날 3,500명, 4,000명을 동원해주고 밖에 기동 타겟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불러 깨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안 한 겁니다. 안 하면서 나중에는 그럴 겁니다. 아니 권한대행 말도 안 듣는 경호처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겁니다. 여기는 법집행기관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